안녕하세요. 혼자서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 사업 이끌어 가시다 보면요. 문득 그런 생각 들 때 있으시죠?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혹시 나만 너무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불안감이요. 정보는 진짜 넘쳐나는데, 정작 나한테 딱 필요한 알맹이를 찾기는 또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대표님과 같은 길을 걷고 계신 다른 대표님들이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떤 점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 인터뷰 자료나 시장 분석 리포트, 전문가 칼럼들 이런 걸 샅샅이 뒤져서 요즘 가장 뜨거운 관심사 몇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요즘 이런 게 이슈래요 하고 그냥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오늘 이야기 나눌 각 주제마다 대표님께서 이건 내일 당장 내 사업에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이나 대응 전략을 찾아보는 데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또 사업 방향 정하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구매 대행 및 위탁 판매 대표님들의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관심사는 역시 AI예요. 그쵸? 요즘 AI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무섭잖아요. 상품 소싱부터 상세 페이지 번역, 가격 계산까지 AI가 많은 걸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실제로 대표님들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저희가 살펴본 자료 중에 좀 흥미로운 사례 같은 거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AI, 특히 챗 GPT 같은 언어 모델 있잖아요. 이걸 업무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아주 활발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특정 카테고리에 좀 유망한 상품을 찾아달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상품 링크만 딱 던져주고 관세, 부가세, 예상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수입 원가를 계산해달라고 요청하는 식이죠. 심지어는 해외 사이트 상품의 무게나 부피 무게를 예측하고 이걸 포장했을 때 예상 크기까지 알려달라고 해서 그 배송비 폭탄을 피하려는 노력도 하시더라고요. 와, 포장 크기 예측이요? 네, 어떤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이런 방식으로 정보 수집 시간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솔깃한데요. 진짜 기발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주변에서 들어보면 AI가 만능은 아니다 이런 목소리도 꽤 있거든요. 혹시 저희가 본 자료들에서도 그런 함정이나 좀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AI가 제시하는 정보가 항상 100%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건 면세 대상인 상품인데 관세가 부과된다고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실시간 환율이나 아니면 대표님이 실제로 계약해서 사용 중인 배송 대행지 있잖아요. 거기 정확한 최신 요율을 반영하지 못해서 좀 엉뚱한 계산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 네. 그래서 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AI 답변은 반드시 검증이라는 필터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결국 AI가 편리하긴 한데 이걸 그냥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다는 거네요. 그럼 이 똑똑하지만 가끔 실수하는 조수를 우리 대표님들이 좀 현명하게 활용하려면 어떤 점을 명심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솔루션 1. 가장 중요한 건 AI를 만능 해결사가 아니라 똑똑한 조수로 여기는 그 태도인 것 같아요. 비용 계산이나 정보 검색 같은 단순 반복 작업은 AI에게 맡기되 결정적인 정보, 예를 들어 관세율, HS 코드 기준이나 최종 배송비처럼 좀 민감한 부분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나 실제 이용 중인 배대지 정보를 통해서 교차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아, 교차 확인이요? 네. 예를 들어 AI한테 이 상품 $150 미만인데 왜 관세가 붙는다고 나오지? 하고 대묻거나 아니면 현재 사용 중인 배대지 요율표 이미지를 첨부해서 이 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솔루션 2. 그리고 AI에게 단순히 정보 검색만 시키기보다는 좀 더 창의적인 역할을 부여시해보는 것도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 제품 포장하면 박스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거나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파는 다른 온라인 구매처는 없을까? 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을 딱 설정하고 질문하면 예상치 못한 유용한 답변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아하. 네, 뭐랄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 제품의 다른 판매 포인트는 없을까? 이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 파트너처럼 활용하는 거죠. 이야, AI를 맹신하지 않고 교차 검증하는 습관?
그리고 단순 정보 검색을 넘어서 창의적인 조언을 구하는 파트너로 활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군요. 이거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 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막 뛰어들고 계시죠. 저희가 본 어떤 대표님의 인터뷰에서는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상품을 2, 3천 개는 올려야 겨우 첫 주문이 들어왔다고 막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아, 2, 3천 개요? 네. 게다가 요즘은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직구 플랫폼들 공세도 정말 매섭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표님들의 고민 자료들에서도 많이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말 뒤에는 사실 누구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현실이 숨어 있는 거죠. 단순히 남들이 많이 파는 상품 따라서 조금 더 싸게 파는 방식, 이걸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셀러분들은 낮은 마진율, 평균 한 5%에서 15% 사이, 심할 때는 3% 미만까지 떨어지기도 한다고 해요. 3% 미만이요? 와. 네. 그리고 끊이지 않는 고객 서비스, CS 부담 때문에 사업 시작하고 6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블로그 분석 자료에서는 이 포기율이 무려 90%에 달한다. 이런 충격적인 수치도 있었어요. 90%라니? 정말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이 치열한 레드오션 속에서 우리 대표님들이 살아남기 위한 돌파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가격 경쟁 말고 다른 무기로 정말 절실해 보이는데 자료들 속에서 어떤 힌트들을 좀 발견하셨나요? 솔루션 1. 차별화. 역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건 나만의 색깔, 그러니까 차별화입니다. 가격 경쟁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대표님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야 해요. 단순히 지금 유행하는 상품 따라가기보다는 대표님의 개인적인 관심사나 전문 지식을 살려서 특정 분야의 니치 상품을 깊이 파고드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니치 상품이요? 네, 예를 들면 특정 브랜드 전문몰을 운영한다거나 캠핑용품 아니면 특정 캐릭터 굿즈처럼 마니아층이 있는 취미 관련 상품에 집중하는 거죠. 어떤 인터뷰에 나온 성공 사례처럼 아예 미국 빈티지 울류 전문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딱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상품 사진이랑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왜 내가 이 상품을 추천하는지, 이 상품은 이렇게 활용하면 더 좋은지 이런 식으로 마치 잡지 에디터나 전문가처럼 큐레이터 관점의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겁니다. 블로그 포스팅이나 SNS 카드 뉴스로요. 컨텐츠를 더하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하면 고객의 신뢰를 얻고 단순 구매자를 넘어서 팬을 만들 수 있어요. 고객들은 이제 단순 판매자가 아니라 믿을 만한 정보와 가치를 주는 그런 셀러를 찾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솔루션 2, 마진 개선, 숨은 마진 찾기. 그리고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숨은 마진을 찾아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오바오 같은 중국 쇼핑몰에서 상품 구매할 때 캐시백을 제공하는 외국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캐시백이요? 네, 어떤 사이트에서는 구매 금액의 최대 8%까지 캐시백을 해준다 이런 정보도 있었어요. 또 상품 구매를 다 완료했는데 그 이후에 판매자가 추가 할인을 적용해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때 발생한 차액을 환급해주는 서비스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있군요. 네, 퍼센테이지는 작아 보여도 이런 작은 노력들이 꾸준히 쌓이면 무시 못할 순이익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솔루션 3, 마진 개선, 상품 구성 변화. 마지막으로 상품 구성을 살짝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마진율을 높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로 관련성이 높은 상품 2-3개를 묶어서 세트 상품으로 기획하는 거죠. 세트 상품. 네, 가령 홈트레이닝용 요가 매트랑 폼롤러를 함께 묶어 판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한 번에 필요한 상품을 사니까 편리하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객단가, 그러니까 고객 1인당 평균 구매 금액을 높이면서 개별 발송할 때보다 배송비를 절약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원래 낱개로 팔던 상품을 10개 단위 묶음? 이런 식으로 판매 단위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개당 마진율을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야, 니치 마켓 공략을 통한 차별화, 그리고 캐시백이나 차액 환급 같은 숨은 마진 확보, 마지막으로 세트 상품 구성 같은 판매 방식의 변화. 정말 당장 적용해 볼 만한 현실적인 팁들이네요. 경쟁에 치열하다고 좌절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나만의 길을 찾아 나서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겠군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좋은 상품을 찾고 마진을 확보했어도 결국 내 상품이 고객 눈에 잘 띄어야 팔리는 거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판매 플랫폼에서 내 상품을 어떻게 하면 좀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을지 이것도 대표님들의 큰 숙제 중 하나일 것 같아요. 특히 광고비 부담도 만만치 않고요. 게다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책도 워낙 자주 바뀌어서 따라가기 벅차다 이런 이야기도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국내 많은 셀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 그 네이버 쇼핑 검색 로직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매출과 직결되니까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죠.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어야 클릭받을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그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전시 정책 변경 예고처럼 판매자 활동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 변화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요? 네, 2025년 6월부터 적용될 변경 사항들은 미리 좀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광고비를 계속 쓰기는 부담스러운데 광고 없이도 내 상품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 정말 절실하거든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서 좀 구체적인 팁 같은 걸 찾을 수 있었나요? 솔루션 1, 네이버 상품명 최적화. 네,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비교적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상품명 최적화입니다. 핵심은요, 소비자가 실제로 검색할 만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상품명 맨 앞에 배치하는 겁니다. 맨 앞에요? 네, 일반적으로 브랜드명 플러스 대표 핵심 키워드 플러스 부가 정보, 소재, 색상, 특징 등 이 순서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 단순히 합딜, 초특가, 네이버 1위 무선 청소기 미친 할인 이렇게 막 자극적인 문구 나열하는 것보다 다이슨 무선 청소기 V12 디럭스 컴플릿 초경량 사이클론처럼 브랜드랑 핵심 기능, 모델명을 명확하게 담는 것이 검색 노출에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아하, 명확하게. 네, 관련 없는 키워드를 너무 많이 넣는 건 오히려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솔루션 2, 네이버 리뷰 관리. 그리고 네이버 쇼핑은 리뷰 개수가 많고 평점이 높은 상품을 좋은 상품으로 판단하고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시키는 경향이 아주 뚜렷해요. 리뷰 중요하죠. 네, 따라서 구매 고객에게 리뷰 작성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텍스트만 있는 리뷰보다 사진이나 동영상이 포함된 포토 리뷰나 동영상 리뷰가 노출 정수에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포토 리뷰 작성 시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 같은 걸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리뷰가 달렸을 때 이걸 외면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고 성의 있게 댓글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도 스토어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판매자라는 인상을 주는 거죠. 솔루션 3. 네이버 정책 변화 대응.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됐는데 2025년 6월부터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전시 정책이 강화됩니다. 이 변화에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판매가 금지된 상품을 취급하거나 배송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고객 문의 CS 처리가 미흡해서 네이버로부터 페널티를 받게 되면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영역에서의 상품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출 제한이요? 네. 구체적으로는 한 주에 클린 프로그램 위반 페널티를 2건 이상 받으면 주의 상태가 되고 이게 반복되면 경고로 올라가는데 주의 상태 이상이 되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전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판매자 센터에 접속해서 내 스토어의 페널티 현황을 꼭 확인하고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 공지사항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정책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불이익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미리미리 확인해야겠네요. 네. 또한 1년 이상 구매 확정 이력이 없는 판매자나 14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 상품 역시 노출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꾸준히 스토어를 관리하고 활동성을 유지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와, 상품명 최적화랑 리뷰 관리 대응 정말 오늘 당장이라도 시작해 볼 수 있는 액션 아이템이네요. 그리고 네이버 정책 변화는 이거 놓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챙겨봐야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눈여겨봐야 할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사실 사업하다 보면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외부 요인들 때문에 골치 아플 때도 많잖아요.
최근 뉴스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징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봤어요. 어떤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 심지어 판매자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도 없이 처리하는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슈까지 우리 구매대행 위탁판매 대표님들이 신경 써야 할까요? 네, 이게 간과하기 쉬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테무 사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미고지, 필수 항목 외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강요, 심지어 주민등록번호 무단 처리까지 여러 좀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죠. 사실 알리익스프레스도 과거에 비슷한 문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받은 사례가 있고요. 아, 알리도요? 네, 대표님께서 직접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도 내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플랫폼이나 아니면 업무 자동화를 위해 연동해서 사용하는 솔루션들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용 중인 플랫폼의 법규 위반 문제가 심각해져서 서비스 이용 제한이나 중단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국 대표님의 사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솔루션 1. 플랫폼 선택 시 평판 고려. 그래서 새로운 판매 채널을 뚫거나 업무 효율을 높이려고 새로운 자동화 툴을 도입하려고 할 때 단순히 기능이나 가격만 비교할 게 아니라 해당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 방침은 어떤지, 과거에 개인정보 관련 이슈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확인해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평판까지 확인해야 하는군요. 네, 특히 직접 고객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 자료나 관련 언론 보도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군요. 플랫폼이나 솔루션의 평판까지 고려해야 한다니. 아, 신경 쓸 게 정말 많네요. 또 다른 외부 환경 이슈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물류 쪽 이슈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아까 언급된 알리,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들의 약진으로 해외 직구 물량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상품들의 통관 처리 속도에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아, 통관 지연 문제요? 네, 어떤 물류 전문 칼럼에 따르면 특히 요즘 소비자들이 빠른 배송 선호해서 항공운송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세관의 통관 처리량이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는 날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처리 가능한 항공특송화물 통관량이 약 2,100만 건 수준인데 실제 들어오는 물동량은 이미 이걸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이죠. 넘어서고 있다고요? 네, 이게 고스란히 통관 지연으로 이어지고 결국 고객이 상품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배송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솔루션 2. 배송 지연 가능성 사전 안내. 물론 셀러 개인이 통관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고객에게 관련 정보를 미리 좀 투명하게 제공해서 배송 지연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를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아, 미리 안내하는 거요? 네, 예를 들어 상품 상세 페이지 상단이나 배송 안내 공지에 본 상품은 해외 직배송 상품으로 현지 사정 및 통관 절차 지연으로 인해 예상 배송일보다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구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거죠. 특히 중국의 광군제나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막 몰리는 특정 시기에는 평소보다 예상 소요 기간을 좀 더 넉넉하게 안내하는 것이 불필요한 고객 문의, CS를 줄이고 불만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 이슈나 통관 지연 문제처럼 내가 직접 컨트롤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이렇게 미리 인지하고 고객에게 투명하게 소통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겠네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AI 활용법부터 치열한 경쟁 속 생존 전략, 플랫폼 최적화 노하우, 그리고 외부 환경 변화까지. 듣고 보니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 사업, 정말 혼자서 다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품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마켓에 일일이 등록하고 가격 관리하고 번역하고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업무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자동화 솔루션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검토한 자료 중에도 엑스카피 같은 솔루션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툴들이 오늘 이야기 나는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엑스카피요? 네, 예를 들어 여러 해외 쇼핑몰 상품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과 Q10, 쇼피파이 이런 여러 판매 채널에
미리 설정해둔 규칙에 따라 대량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관리해주는 기능이죠. 설정한 마진율에 맞춰 판매 가격 자동으로 조정해주거나 다국어 번역 엑스트랜싱 연동 시 지원하고 판매 금지어나 특정 브랜드명 필터링하고 복잡한 옵션 처리까지 도와줘서 아까 이야기한 여러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직구 판매 시에도 활용 가능하고요. 물론 이런 툴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겠지만 잘만 활용한다면 단순 반복 업무에 쏟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서 좀 더 중요한 일, 예를 들면 좋은 상품을 찾거나 고객과 소통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다만 그 엑스카피 FIQ 같은 걸 살펴보면 현재 모든 기능, 예를 들어 수집한 상품 이미지를 한눈에 모아보는 기능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선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군요. 중요한 것은 이런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지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겠죠. 오늘 구매 대행 및 위탁 판매 대표님들이 주목하고 계신 최신 관심사와 또 실질적인 해결 팁들을 함께 쭉 훑어봤습니다.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AI 같은 새로운 기술은 계속 등장하고 플랫폼 정책은 또 자꾸 바뀌고 정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자세가 필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단순히 해외 상품을 국내로 옮겨와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나만의 강점을 만들고 고객과의 신뢰를 쌓고 또 효율적인 운용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게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동화 도구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우리 대표님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고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대표님의 사업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우리를 대신해서 상품을 검색하고 비교해서 쇼핑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만약 그런 시대가 온다면 수많은 상품들 속에서 내 상품이 과연 소비자의 AI 에이전트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쩌면 그 해답의 실마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차별화와 신뢰 구축이라는 키워드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표님의 성장에 도움이 될 유용한 정보와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